안녕하세요. 승부TV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승리의 기쁨과 환희를 표현해 주시기 위한 투네이션 후원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올려놓았습니다. 후원하시고 제 메일로 연락 메일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택한 투폴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으며 멤버십에 가입하여 저를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확률 높은 분석으로 여러분의 후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농구 울산 모비스와 전주 KCC의 경기입니다. 모비스는 직전 SK에게 일격을 당하며 길었던 7연승이 중단됐습니다. 완전체가 아닌 SK를 상대로 패배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19점 차로 대패를 허용했다는 게 충격적인 부분이었죠. 션농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네락스를 막지 못했고 안영준과 최부경 등 모든 선수에게 고른 득점을 내줄 만큼 수비력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용병 버논 맥클린이 역시 꾸준히 부진한 경기력을 최근 선보이고 있어 여기에서도 션농을 제외하면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특히 팀의 가장 주포인 션농이 KCC 데이비스와 라그나를 맞아 골밑에서 장악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맥클린의 경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션농에게 가해지는 체력적인 부담 또한 상당히 클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맞서는 KCC 역시 긴 연승이 중단됐죠. 최근에. 그리고 2연패에 빠졌다가 오리온과 KGC를 연달아 잡아내며 연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KCC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송교창이죠. 하지만 송교창이 직전 경기에서 다시금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줘 특히 모비스를 상대로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송교창이 이번 경기를 통해 완벽히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직전 경기에서 역시 KGC를 상대로 데이비스와 라거나 그리고 정창영 등이 그런 활약을 펼쳐준 만큼 KCC는 모비스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꾸준한 공격 옵션을 통해 모비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모비스에게 패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후에 두 번의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챙겼죠. 그리고 승리를 챙긴 두 번의 경기에서는 모두 10점 이상 점수차를 벌리며 좋은 모습으로 모비스에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골밑에서 데이비스와 라거나가 든든히 지켜내고 있어 션농과 맞대결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KCC로서는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모비스만 만나면은 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송교창의 역할이 상당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최근 100% 컨디션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송교창이 부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모비스도 션농의 변수를 가지고는 있죠. 최근 션농이 워낙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 골밑뿐만 아니라 외곽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모비스가 오히려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리그 1, 2들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보다 집중력 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비스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골밑을 KCC의 데이비스와 라거나가 좋은 활약을 통해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KCC가 모비스보다는 다양한 공격 옵션과 루트를 활용할 수 있어 이번에도 역시 좀 더 나은 경기력을 발휘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양팀 전력차가 큰 편은 아니지만은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처럼 KCC가 모비스 공격 패턴을 저지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주 KCC의 승과 한승까지도 추천하겠습니다. BNK 썸과 신한은행 경기입니다. BNK는 직전 하나원큐에게 패하면서 꼴찌에 랭크되어 있죠. 그리고 신한은행은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지은 가운데 삼성생명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3위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BNK는 직전 하나원큐전에서 77대 79로 아쉽게 패했죠. 이로써 사실상 리그 꼴찌가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김희진이 깜짝 활약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활약이 많은 만큼 턴오버도 많아 상대에게 골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고 구슬 또한 시즌 아웃되면서
BNK의 득점력마저도 상당히 떨어졌죠. 그리고 김진영까지 부상을 안고 경기에 출장하고 있어 팀 자체의 경기력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플레이오프도 떨어지고 꼴찌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남은 경기에 큰 힘을 쏟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BNK 입장에서는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한 라인업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BNK는 역시 여전히 높이에 대한 열세를 지우지 못하고 많은 공격 기회를 상대편에게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경기도 전력상 열세에 놓여있는 경기인 만큼 직전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김희진이나 신인 문지영 등 출전을 통해 다음 시즌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신한은행은 최근 확고한 상승세를 굳히고 있죠.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가운데 직전 경기 삼성생명을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오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를 기록 중이며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모두 승리를 챙긴 바 있습니다. 최근 삼성생명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신한은행이 3위가 굳혀지는 분위기입니다만 최근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부여받고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김혜나를 활용한 속공이나 김아름 등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기력 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신한은행 상승세 흐름에는 역시 김단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엄지 또한 골 밑에서 적극적인 가담을 통해 공격에서 강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력이 물이 올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비 또한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70점대 이하의 점수를 허용함으로써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컨디션이 매우 가파른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신한은행이 큰 이변 없이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BNK를 상대로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주포 구슬이 시즌 아웃당한 BNK가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경기는 3위 굳히기에 돌입한 신한은행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압도적인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죠. 어제 삼성생명과 KB의 경기처럼 오늘 경기도 경기력이나 점수 면에서 신한은행이 압도하는 경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며 이에 따라 신한은행 승과 핸디 승까지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랜만에 국내 베테랑 간의 맞대결로 펼쳐지겠죠. 한전의 박철우와 현대캐피탈의 문성민 간의 대결로 관심이 모아질 것이며 센터진에서 신영석과 현대의 차영석, 최민호 간의 맞대결, 그리고 세타에서 관로그 황동일과 김광욱 대 패기의 김명관 세터 맞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베테랑의 품격보다는 신인의 패기가 좀 더 앞서며 현대캐피탈이 3대2로 승리를 거뒀죠. 한전은 황동일과 김광욱 세터를 섞어가면서 경기를 운영한다면 현대캐피탈은 김명관 세터 성장세를 지켜보는 관점에서 김명관 세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어떤 팀이 더 좋은 리시브 효율을 보여주며 더 좋은 토스업을 보여줘 경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경기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코트로 돌아와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현대캐피탈의 문성민 선수는 직전 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점점 현대캐피탈의 주축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라이벌 생활을 했던 박철우와의 대결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자, 한국전력은 직전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연승 흐름이 끊겼죠. 러셀 선수가 서브에이스 4개를 포함해 35득점을 올려주며 활약했고 신영석 또한 18득점을 기록하며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승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러셀 선수가 매경기 비교적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러셀 선수가 얼마나 범실을 줄이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과 전적을 살펴보면 2승 2패로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가 4세트 안에 끝났을 때는 한국전력이 2번 다 승리를 했고 풀세트 접전으로 가면은
현대캐피탈이 2번 승리를 했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집중력 문제에서 경기력이 갈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카드가 직전 현대캐피탈에 3대2로 패하면서 한전과 우리카드 승점차가 3점 차뿐이 나지 않죠. 따라서 이번 시즌 본 배구를 겨냥하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오늘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좀 더 안정감 있게 본 배구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반면 현대캐피탈도 지난 경기에서 2대0으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2대3으로 리버스 수입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카드를 상대로 리버스 수입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가 올라가고, 또 오늘 직전 경기에서 승리했던 한국전력을 만나 모처럼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다우디가 체력적인 문제로 다소 힘들어 보인 듯한 눈치가 있지만 최태용 감독이 다우디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세트별로 휴식을 부여하면서 다우디의 컨디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만큼 분위기는 한전 쪽으로 다소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또 현대캐피탈의 송준호 결장으로 인해 허수봉을 미들 블로커로 사용해 직전 경기에서는 재미를 보았지만 오늘은 한전의 높이가 더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허수봉의 미들 블로커 카드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력 자체는 한전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현재 끈끈함이나 상승세의 분위기는 현대캐피탈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접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으며 오바를 선택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클럽 월드컵 2라운드 티그레스와 울산 현대의 경기입니다. 티그레스는 북중미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멕시코 클럽팀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많아 멕시코 리그 전통 강호를 보여줄 만큼 객관적인 전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준급의 선수들로 포진되어 있겠죠. 멕시코 국가대표 수비수 살세도와 골키퍼 구즈만, 그리고 퀴뇨네스 등 실력은 확실한 선수가 다수 존재한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포워드 진약은 유럽 무대에서도 한때 각광을 받았던 공격수이며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득점 감각을 뽐내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평가입니다. 배당으로만 보아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티그레스가 울산보다 매우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챔 챔피언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된 울산은 말 그대로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부임했죠. 그리고 부임 후 첫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홍명보 감독이 프로클럽 감독은 처음이죠. 따라서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 울산의 해결사 주니어가 이탈해 공격진의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죠. 이제 윤빛가람이 지주 역할을 하며 좋은 활약을 펼쳐줘야 할 때가 비로소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체급 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면에서 티그레스가 앞서 있는 상황이며 현재 멕시코 리그는 시즌 중에 있죠. 따라서 경기 감각 또한 울산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며 선수들 개개인의 컨디션 또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울산은 올해 첫 공식 경기를 치를 만큼 실전 감각이나 선수들의 체력 면에서 다소 뒤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이 경기가 또 중립구장인 카타르에서 열리기도 하지만 배당이 보여주듯이 티그레스가 핸디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티그레스의 핸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